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산결핍증. 여러분 아주 늘 들으셔서 아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소화가 안 좋아서 의사한테 가면은 대개는 위산 과다시군요. 위산 제제를 잡수십시오 하는 답을 얻으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위산 결핍증이 있으신 분이 뭐 환자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예, 그런 분이 millions after million, 100만 명의 또 100만 명의 수백만 명이 위산 결핍증 때문에 소화불량증, 나아가서는 양분, 영양분 흡수 장애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고생이 몸져 드러누워 있을 정도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맨날 불평을 아픈 것을 말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신앙건한 음식을 보면 반갑고 또 그러면서도 또 두려움이 있고 이러면서 소화불량증이 있으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누수 증후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 먹은 음식이 암만 좋은 음식을 잘 잡수셨다고 해도 소화가 제대로 되어야 소장에서 흡수를 제대로 합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오래도록 소화불량증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이 없고 필수 영양소 결핍증 때문에 흡수하는 소장의 육모의 그 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퍼미어빌리티 그런 것도 높아지고 이래서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사 통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절에 관한 어떤 질병, 특히 류마티성 계통의 질병이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증세로서 어디든지 우리 장기를 침범하면은 중태에 빠지는 그런 병들, 또 여러분이 아주 필히 잘 알고 계신 천식 같은 것도 소화불량증을 제거하면은 천식은 근본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이것도 이 위산 결핍증이 시작을 함으로써 장에서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흡수되어 가지고 폐에서 일어나는 한 질병이지요. 뿐인가요? 이 위산 결핍증 때문에 소화불량증이 지속한즉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펩타이드라는 것이 흡수가 되면은 뇌막에 세 경계막이 있는데 그 막이 건강할 때는 절대로 소화 안 된 물질이 통과 못하지만은 이미 여러 가지로 부진 상태가 되면은 그냥 흡수되어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신경 질환의 원인이 되고 피부에 이름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증세를 바탕으로 하는 피부 질환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아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토피성 피부 질환, 그냥 괜히 피부에 그냥 뭐가 수수룩 돋아나고 가렵고 또 그런가 하면은 피부가 아주 건조하고, 예, 왜냐하면은 위산 결핍증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이타민 A 결핍증으로 말미암아 건성 피부, 또 눈에도 문제가 오지요. 눈에는 야뇨증이라고 하면서 이 피부에 섬세한 세포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보수를 계속 하려면은 반드시 지용성 비타민 A가 충분히 있어야만 돼. 이런 엄청난 문제의 근본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위산 결핍증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오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위산 결핍증은, 그럼 위산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소화기가 구강에서부터 시작하여 항문에서 끝나며 여기에 참여해 주는 장기가 간, 췌장, 그 다음에 뇌, 나아가서는 심장도 혈액순환을 많이 보내고 적게 보내고 조절을 간을 통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장기 하나 우리 소화기가 작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중에서 소화를 시킨다. 음식을 먹고 한 끼의 음식을 양분으로 흡수를 한다. 이 소화 과정은 중노동 중에 중노동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산도는 pH가 얼마가 정상이냐? 소화 과정이,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시작하며 위에서의 소화 과정이 마치고 소장으로 넘겨주는 그 단계까지의 산도는 정상적으로 2.0 내지는 4.0입니다. 보통 3.5만 해도 소화가 괜찮게 진행이 되며, 일단 한번 소화 과정이 마쳐지면은 이 모든 소화 위에 있는 물질을 12장으로 전달해 줄 때에 위에서 시크리틴이라는 호르몬 계통이 분비되면서 이것이 빨리 췌장에 가서 지금 아주 산도가 이 정도 되는 것이 지금 12장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간에도 그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거기서 바이카본이라는 아주 강한 알칼리가 분비되면서 중화를 시켜서 12장으로 내려가면서 중화를 시켜서 췌장에서 빨리 효소가 여러 가지 효소죠. 단백질 소화 효소 트립신, 그 다음에 전분 소화시키는 효소 아밀레이즈, 그 다음에 지방을 소화시키는 라이페이즈가 나오며 이렇게 지방 소화 효소가 췌장의 지방 소화 효소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간에서는 벌써 담즙이 나와서 이것을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중성을 정할 때에 췌장 효소는 활성화되어서 마지막 소화를 깔끔하게 해서 공장으로 내려보내면은 거기서는 소화 과정은 이제 되지 아니하고 흡수하는 일에만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주로 무슨 음식을 소화시키느냐? 단백질을 주로 소화시킨다는 것은 여러분은 들어서 잘 압니다. 이 단백질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위에 아주 강한 염산 HCl이 분비가 되면서 펩신이라는 펩시노젠, 활성화되지 않은 단백질 소화 효소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분비됩니다. 펩시노젠이 분비되어서 HCl이라는 강한 산을 만나면 펩신이라는 아주 활성화된 효소의 작용이 위에서 작동이 되는데, 위에도 그것도 어느 부분이냐 하면 위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면은 12장 가까이의 한 3분의 1쯤에서 바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이 염산하고 펩시노젠이 분비되어서 펩신이라는 활성화된 단백질 소화 효소가 이제 활성화돼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이러면은 위에서 모든 소화 과정이 마쳐집니다. 그러면 구강에서는 무슨 음식을 주로 소화시키느냐? 여러분, 타액 속에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와서 전분을 절반 이상을 소화시켜서 위로 내려보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이래서 이 펩신은 얼만큼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작용이 강력하냐 하면은 그
얼마나 질긴 고기 덩어리가 동물성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거의 리큐파이 액체화 시킬 정도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들으시고 알고 있는 거를 다시 기억에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위 문이 절대로 열리질 않습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액체화되는 펩신의 활성이 다 끝나면 위에서의 소화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위문이 열리면서 12장으로 위에 있는 그 카임인데요. 제가 한국말로는 잊었습니다. 이 카임이 유죽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것을 이제 12장으로 내려보냅니다.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는 한 위문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향해서요? 12장을 향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이미 소화가 된 전분 음식은 발효를 시작합니다. 발효를 시작하니까는 점점 많아집니다. 위가 하나 가득 차면은 내려가는 데는 문이 닫혀서 열리지가 않으니까 식도로 역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위산 결핍증이 있는 지가 오래되고 소화불량증이 차츰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제법 문제가 될 때에 이런 것이 생기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혹가다 저녁이 늦었거나 과식을 했을 때에 생목이 올라서 신트림이 올라오고, 아니면 자려고 하는데 내가 적어도 3시간 4시간 전에 일찍 저녁을 먹어 잠자리에 들라 해서 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잠이 오려고 할 때에 생목이 한 모금 정도의 그 아주 시고 따가운 음식이 올라옵니다. 왜? 이 전분 음식이 당분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서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면은 온갖 중간 산물이 생기면서 식초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문제로서 산이 생기게 됩니다. 음식이 발효를 함으로써요. 위 자체가 산을 내뿜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제대로 산을 분비해 주면야 적당한 시기에 단백질을 다 소화시켜서 위문이 열려서 내보내면은 문제가 없지요. 그러니까는 우선 음식의 배합법이 여기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화기를 가지신,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전분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같은 끼니에 먹는 것은 누누이 이런 역류성 소화 식도염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그 외에도 소화불량증으로 생목이 오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얼만큼이면 위산 결핍증이라는 증세로 돌입할 수 있느냐? 산도가 3.5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은 위산도가 낮아서 이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나 그뿐입니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어서 물에 용해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철분이라든가 카포라든가 이런 그 광물질, 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음식에서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 있고요. 비타민 여러 가지 특히 폴릭 애시드라는 B 컴플렉스에 속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이거는 위산도가 낮으면은 절대로 음식에서 분리되어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ready to, 그러니까 흡수가 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이 잡수신 분은 위산 결핍증이
나이가 드심에 따라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바이타민 B12의 결핍증이 있고 인트루싱 팩터라고 해서 위에서 바이타민 B12를 받아들여서 소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혀 밑에서 녹여서 먹음으로써 보충하게 되어 있고요. 폴릭 애시드의 결핍증에 대한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서 산이 분비되지 않아서 펩시노젠이 펩신으로서 활성화되지 않아서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왜 이러냐? 참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체질적으로 그 집안 내력에서 부모로부터 유전 인자가 그렇게 연약성을 타고나시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타고나는 그 기질에 그렇게 한 것이 저도 그런 기질에 속하는 사람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늙어가는 왜냐하면 35세가 넘으면은 소화 효소는 점점 비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쇠가 60에 접어든다든가 70, 80, 90까지 되면은 아주 현저하게 이 위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는데 그 원인을 파고들면은 위에 산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이거는 먹기는 먹었지만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양분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고 흡수되지 않은 이런 나쁜 양분들이 몸에 들어가서 병적인 상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로 말미암아 위의 산의 분비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고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으니까 아미노산의 흡수가 떨어지니까 우리 몸이 점점 쇠약하고 모든 세포를 리페어 다 재생하고 치료하는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족한 영양분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심지어는요. herb, 약초도 위에서 처리해요 흡수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초의 효과가 100% 나타나지만 어떤 분은 약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관련지어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의 음식물 가운데 위산을 저하시키는 위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위산도가 떨어져서 또 펩시노젠이 펩신으로 활성화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알리브 이렇게 캐닝한 알리브요. 알리브 피클한 것이 아니고요. 알리브 캐닝한 것은 소금하고 물하고 잘 익은 알리브뿐입니다. 이 알리브는 우리 위 산도를 중화시킵니다. 또 아몬드라는 넛이 있죠. 아몬드 넛도 특히 로우 생 아몬드 넛은요 위산을 중화시키는데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 다음에 야채들 익힌 야채 특히 베지터블을 익혀서 화식을 우리가 주로 먹지 않습니까? 익힌 야채들은 거기에 효소가 벌써 파괴되었고 왜냐하면 이 효소는요 어느 정도의 예민성을 들고 있냐면 아주 예민한 것은요 온도가 118도 화씨로 그 정도에서 벌써 비활성화됩니다. 효소가. 그러니까 효소는 이미 비활성화되었고요. 하는 열에 처리한 그리고 기름에 소테하고 한 이런 것들은 또 이 산도를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쏠쏠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오늘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산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소화가 문제가 되는 데는 효소가 특히 췌장 효소가 부족한 그런
체질과 또 췌장에 췌장염이 왔다든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위산도가 좀 높아지면은 중조, 그러니까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를 물에 타서 먹습니다. 그러면 아마 위산 재질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금방 그 산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산이 올라오는 것이 없고 트림도 없어지고 금방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는 췌장에는 이 중조죠.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간에도 해롭고요. 위벽 자체의 그 점막에도 아주 해롭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산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아느냐? 네. 우선 위산을 측정하는 특수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의 이름은 히델버그 기계라고 해서 이 라디오 일렉트리시티에 차지가 되어서 요만한 알약 캡슐 같은 것이 매어 달려 있는 끈이 있는 것을 위에다가 집어넣고 그래프로 이 뇌파를 그려내거나 심전도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서 위산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위산도는 항상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자기가 혼자 알아차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가 아플 때에, 소화가 무겁고 안 될 때에 레몬을 하나를 몽땅 짜서 물 한 컵에다가 타서 잡숴 보십시오. 만일 위가 아프고 무겁고 가스가 차고 헛배가 부른 것이 없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면은 그는 위산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레몬 아주 시고 따가운 거를 먹었는데, 먹기도 물론 힘이 들었지만은 오히려 위가 더 아프고 아주 힘들면은 그 사람은 위산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검사로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측정해 보면은 이 소화력이 나쁘고 이 음식이 식도로 역행하는 그런 증세를 가진 모든 사람 중에 10이면은 9은 다 위산이 낮은 사람이었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아주 정말 심한 관건 아닙니다. 예. 이 산은요, 우선 확실히 이렇다는 것을 알면은 위산 제제나 또 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위산을 분비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약을 쓰면은 점점 소화력이 나빠지면서 점점 영양실조가 오면서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술을 레몬 하나를 다 짜서 천천히 잡수시고, 그보다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이런 후에 아침 식사를 해보시면은 소화가 비교적 잘 되면은 그거는 아주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좋은 분이고요. 좀 심하고 단백질 음식을 포기를 못하시는 분은 베테인 HCl 펩신이라는 약이 교갑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함부로 사용하면은 위에 펩틱 얼싸라는 것이 또, 왜냐하면 위 자체를 앗아먹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 먹기 바로 전에 어떤 이런 신 음식을 잡수신다든가, 일반에서는 애플 사이다 비네가를 1 테이블 스푼을, 그것도 그 깨끗하게 그 찌꺼기를 처리하지 않고 찌꺼기까지 있는 그런 애플 사이다 비네가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소화가 잘 용이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초의 사용은 어떤 식초라도, 감식초, 뭐 현미식초, 사과식초 할 것 없이 다 간에는 아주 혹사를 시키며 간 세포를 상하게 하며 혈액을 썩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은 레몬은 맛은 시고 위에서는 산으로서 작동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찌꺼기는 알칼리체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레몬을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하고, 저 자신도 위산 결핍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는 헛배가 부르고 소화 불량증이 있고 항상 소화가 힘들어서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나고, 철저히 채식을 하며 소식을 하고 음식을 단순하게 먹고 이 전분 음식하고 단백질 음식을 분리해서 먹었기 때문에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70을 지나는 동안에 별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배합법에 있어서요, 나쁜 배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위산 결핍증이 있으신 분에겐 더욱 그러합니다. 단백질 음식과 전분 음식이 같은 식탁에 먹는 것은 대단히 소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쁜 배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야채하고 과일을 같이 같은 끼니에 먹는 것은, 왜냐하면 이 과일에는 당분이 많이 있고 야채는 알칼리 식품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산과 알칼리는 우리 소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이 변화를 가지고 잘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끼니에 먹는 것은 소화불량증을 종래 가져오는 것이 되고요. 음식, 어떤 그 음식을 잡수시는지 잘 정식을 잡수실 적에 우유, 어떤 우유든지 우유를 잡수시면은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수분이 많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 수분은 4온스 이상은 안 잡수시는 게 왜냐하면 효소 결핍증이 반드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효소를 희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정말 소우유는 산을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 산을 중화시키는 기능 있는 음식을 말씀드렸지만, 이 우유, 모든 데어리 프로덕트가 그러합니다. 치즈도 그러하고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위산 결핍증이나 소화가 항상 나쁘신 분은 이 데어리 프로덕트를 처리 못하며, 또 이렇게 위산이 낮으신 분은 글루틴, 밀에 있는 글루틴을 처리 못하니까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글루틴 센시티비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치료가 제2의 치료가 3의 치료, 4, 5, 6, 이 치료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장황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이 위산 결핍증으로 인한 소화불량증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주로 첫 시간 테이프를 끊으면서부터 위산 결핍증을 어떻게 퇴치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고, 오늘은 여기서 아쉽게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